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인정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 학기 동안 생명과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OT 때 다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바로 이제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3단원을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 항상성과 몸의 조절이라고 되어 있죠. 이 파트에서는 주로 다루는 게 외부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몸에서 작용되는 신호전달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요. 신경계에 대한 내용과 여기 내분비계라고 되어 있죠. 내분비 호르몬과 호르몬을 통한 신호전달 체계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신경계에 대해서 먼저 볼 거예요. 신경계라고 하는 거는 신호전달 체계 중 하나인데, 근데 어떤 형태로 신호 전달을 하느냐? 전기 신호의 형태로 신호 전달합니다. 전기 신호의 형태로 신호 전달을 하는 체계가 신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신경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바로 여기 있는 뉴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뉴런의 구조는 아래 이 그림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뉴런이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잘 아는 뉴런의 형태, 즉 신경세포의 형태는 이렇게 이런 뉴런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형태의 뉴런을. 자, 그럼 먼저 이 뉴런, 즉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구조물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자, 신경계는 신호전달 체계라고 했죠. 전기 자극, 전기 신호를 바탕으로 한 신호전달 체계인데, 그러면은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기능을 특수하게 담당하는 게 뉴런이고요. 그럼 먼저 신호를 받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요런 부분들 있죠. 여기서도 요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뭐라 하자? 가지돌기라고 하고요. 정보를 받아들인다 했죠? 즉 신호를 받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으면 내보내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바로 이쪽 부분, 이렇게 길다랗게 돼 있는 이 부분 있죠? 이렇게 길다랗게 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정보를 전달하고, 즉 신호를 다른 곳으로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축삭돌기라고 하자. 축삭돌기. 자, 그 다음에 자, 얘 뉴런도 하나의 세포라고 했습니다. 신경세포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세포는 기본적으로 이제 특수한 몇 개의 세포를 제외하면은 세포 소기관과 핵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핵이 존재해야 됩니다. 핵이 존재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하자? 신경세포체라고 하죠. 핵과 세포 소기관이 들어있어서 물질 대사를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세포의 기능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뉴런에 존재하는 구조물들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볼 거는 이제 뉴런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할 거냐입니다. 자, 지워져라. 태블릿이 그렇게 좋은 태블릿이 아니라서 그런지 렉이 잘 걸리네요. 먼저 이제 특정 구조물이 있냐 없냐를 통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마리집 신경과 밑마리집 신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바로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마리집이 어떤 거냐라고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들이 바로 마리집이에요. 이 마리집의 구조는 이제 한 두 장 넘겨 보시면 이제 자세하게 구조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휴반세포라고 하는 특수한 세포가 축삭돌기를 둘둘둘둘 말고 있습니다. 말고 있어서 마리집이에요. 말고 있어서 마리집이고, 축삭돌기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얘는 무슨 기능을 하냐면 여기 절연체 역할이라고 되어 있죠.
축삭돌기, 이 축삭돌기를 전선에 비유를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요 맨 축삭은 구리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마리즙은 이제 그 피복이라고 있어요. 구리선을 덮고 있는 피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 신호로 왔다 갔다 하는 특성 때문에 축삭이 길게 뻗어 있으면은 아무래도 중간중간 전기 신호가 약화되고 즉 전기 신호가 유출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마리즙이에요. 그런 것들이 마리즙이다. 이 마리즙에 대한 얘기는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만 끝내두도록 하고요. 어쨌든 마리즙에 있냐 없냐를 통해서 마리즙 신경과 민마리즙 신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뉴런의 기능과 구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각 뉴런부터 보면은, 자, 감각기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들어오는 자극들, 뭐 시각, 촉각, 후각, 뭐 이런 것, 청각 이런 것들을, 이런 감각들을 받아들이는 데가 감각기예요. 감각기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 감각 뉴런입니다. 즉 감각기에서 들어오는 뭐 여러 가지 자극, 화학적 자극이 될 수도 있고요. 물리적 자극이 될 수도 있고요. 빛 자극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등등의 자극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 가지고요. 전기 신호를 변환시켜서 이렇게 쭉 전달을 해주는 게 바로 감각 뉴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감각 뉴런을 통해서 들어온 전기 신호를, 즉 신호를 받아들이는 게 있으면은 이 신호는 어떤 신호다라고 정보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연합 뉴런이에요. 여기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고요. 정보가 처리됐으면 그에 맞춰서, 즉 외부 자극에 따라서 우리 몸은 특별한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반응을 일으키는, 즉 운동을 하는 부분이 바로 반응기고요. 처리된 정보를 반응기까지 전달시켜 주는 곳이 바로 운동 뉴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일반적으로 연합 뉴런과 운동 뉴런은 우리가 잘 아는 뉴런의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감각 뉴런은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보시면은 얘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요 축삭돌기 중간에 얘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즉 연합 뉴런과 감각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가지돌기에 바로 맞닿아 있죠. 가지돌기와 신경세포체가 바로 맞닿아 있는 반면, 감각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축삭의 가운데 있습니다. 정가운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신경세포체가 축삭 가운데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요게 감각 뉴런만의 구조적인 특징이에요.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각 뉴런만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자, 이제 뉴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봤으니까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갈 건데, 한 페이지 넘기면 휴지 전이에 대한 얘기가 있죠. 이제 여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 다음 내용이 원활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로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전기로 된 신호를 수송을 하느냐, 전달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축삭의 막에 존재하는 특수한 막단백질들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축삭을 그린 거고요. 여기가 축삭 내부, 여기가 축삭의 외부입니다. 세 가지의 막단백질인데 전부 다 막수송 단백질들입니다. 하나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하나는 나트륨 통로, 그리고 하나는 칼륨 통로입니다.
통로라고 하는 거는 촉진 확산, 즉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동하는 확산을 도와주는 그런 단백질이라는 거를 작년에 했고요. 펌프라고 하는 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어떤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시켜주는 그런 능동수송과 관련된 막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나트륨 칼륨 펌프부터 좀 볼게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항상 칼륨을 안쪽으로 수송시켜주는 녀석이에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나트륨 밖에, 칼륨은 항상 안쪽이에요. 어떤 경우도 상관없어요. 요게 고장나면 신경계가 고장나고, 신경계가 고장난다는 얘기는 즉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이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에 나트륨의 농도는 항상 축석 외부가 높게, 칼륨 같은 경우는 외부가 낮게 설정이 되고요. 축석 내부의 나트륨 농도는 항상 낮게, 칼륨 농도는 항상 높게 세팅이 되는 것이죠.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에요. 즉 나트륨 칼륨 펌프는 축석 외부와 내부의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 차이, 이거를 농도 기울기라 부르는데 이 농도 기울기를 유지시켜주는 녀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강제성을 띠게 됩니다. 원래 바깥쪽과 안쪽의 농도 차이는 맞춰져야 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항상 강제적으로 수송을 시켜주는 거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소비가 됩니다. ATP로 대변되는 생체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트륨 통로를 보겠습니다. 나트륨은 농도부 기울기를 이제 위배하지 않아요. 즉 농도 기울기에 맞춰서 수송을 하게 됩니다. 바깥쪽에 나트륨도가 높으니까 나트륨은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나트륨 통로는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열릴 때가 정해져 있어요.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즉 나트륨이 항상 안쪽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얘는 언제만 열리냐면은 전기 자극이 발생할 때에만 열려요. 전기 자극을 받아야지만 열린 녀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전압 의존성이다 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전압 개폐성, 전위 의존성,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기 자극이 발생할 때, 전기 자극을 받았을 때에만 이동한다는 것을 알아가셔야 되는 거죠. 칼륨 통로도 마찬가지로 전압 의존성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칼륨 통로도 전압 의존성이고요. 마찬가지로 전압 의존성이기 때문에 전기 자극이 발생할 때에만 열립니다. 칼륨 통로는 칼륨이 바깥쪽의 농도가 낮으니까 칼륨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수송을 시켜주게 되는 것이죠. 자, 요 세 가지의 막단백질을 잘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요것들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바로 막의 외부와 내부의 이온의 농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온의 막 투과도, 즉 이온이 막을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요것들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바로 그림 3-2를 보면서 볼게요. 3-2의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온들의 농도가 불균등하게 분포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이제 X-라고 해서 불특정의 음이온을 나타내주는 용어도 있는데 이 음이온 같은 경우는 안쪽에 농도가 높게 되죠. 즉 이러한 이온의 불균등한 분포 때문에 축삭의 안쪽은 항상 마이너스 전하가 걸리게 됩니다. 바깥쪽은 항상 플러스 전하가 걸리게 되고요. 이러한 이온의 불균등한 분포, 그리고 통로가 열리고 닫힘에 따른 막 투과도의 차이로 인해서 전하가 걸리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막전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교과서 위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 내용이 막전위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아냈냐면은 바로 축삭에다가 전극을 꽂아서 이거를 알아냈어요. 전극을 꽂아봤더니 어라? 전압이 걸리네. 이걸 보고서 그러면은 막을 경계로 전하가 나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이 막전이라고 하는 것은 막을 경계로 진짜 일부분에서만 걸리는 것. 즉 막을 경계로 이 안쪽까지 마이너스가 걸린다. 바깥쪽 이쪽 영역까지 플러스가 걸린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고요. 축삭 안쪽도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막을 경계 극히 일부분의 두께에 대해서만 막전이가 걸린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막을 경계로만 걸린다. 안쪽과 바깥쪽 이러한 공간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축삭을 가지고 이렇게 전극을 꽂아봤을 때 마이너스 70mm가 걸린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언제만 요 수치가 찍히냐, 뉴런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휴식 상태에서만 걸립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70mV의 값을 우리는 휴지 전이라고 불러요. 쉴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걸리는 전압의 전위의 크기다 해서 요거를 휴지전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의 숫자 70mV가 실제적으로 걸리는 전압의 크기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의 부호는 막 안쪽에, 막 내부에 전하를 의미한다. 즉, 막 내부가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가 찍히고 플러스면은 플러스가 찍힌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어려운 내용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셔야지 다음 얘기가 좀 쉬워집니다. 여기까지 강의 듣는데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